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일어나서 밥을 짓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상 박사는 이처럼 단순한 피로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깊은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며 특히 시니어층에서 의욕 저하를 단순한 노화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다 귀찮아라는 말을 반복하던 중 실제로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전에 어르신은 여러 차례 이래 뭐하노 다 소용없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에 걸린 시니어들은 나 우울하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말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자주 반복하는 문장으로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는 게 무의미해, 나 없으면 다 편할 텐데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말이 반복되거나 평소보다 무기력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신체 질환과 혼동되기 쉽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정신적 탈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단순히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선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정순기 어르신은 아들이 하루 30분씩 산책을 함께 해주며 엄마 지금 무기력한 건 병일 수도 있어요. 같이 병원 가보자고 조심스럽게 권유해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 신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소화불량, 불면증, 기억력 저하 등 여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수면 장애와 식욕 감소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에서 그냥 피곤해요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주 3회 이상 2030분 걷기, 오전 햇빛 쬐기, 그리고 가족 혹은 지인과의 짧은 통화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과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기력 저하로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함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감추기 위한 간접적 표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반적인 피로라면 하루 이틀 푹 쉬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우울증에서 오는 병적인 무기력감은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계속 축 처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신체 질환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을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차이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이며 주변에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상황을 벗어난 상태에서도 무기력함과 무의미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정신 좀 차려라는 말처럼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위축되기 쉽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한 달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초반에는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었지만 3달이 지나자 이제 좀 일어나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정 할머니는 정상적인 슬픔이 아닌 병적 우울 상태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 사람들은 차츰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요즘 좀 귀찮아서라는 말은 결국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누군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없어져도 아무 일도 안 생기겠지라는 말을 툭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예약했고 다행히 우울증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이 반복될 경우 절대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난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문제야처럼 자기 비하적 표현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자책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고 패턴은 우울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평소 하던 일마저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에서 느끼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귀찮음과는 다릅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일조차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정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같이 나가던 동네 공원 산책을 2달째 끊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나가기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딸은 조심스럽게 병원 상담을 권유했고 이후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말에 기분이 푹 가라앉는 일이 반복될 때 스스로도 감정이 낯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주위 사람들도 더더욱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우울증이 항상 하루 24시간 내내 우울한 상태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의 기복이 동반되며 짧은 시간 회복되었다가도 다시 우울 상태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올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이 하루 이틀의 감정 기복이라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그 말이 몇 주간 이어지고 일상생활까지 방해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3가지 주요 신호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버겁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평범한 일상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이미 경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의욕 저하와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과거에는 즐겁게 하던 취미가 전혀 흥미롭지 않고 대인 관계마저 피하게 된다면 이는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출근이 부담스럽고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며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잦아진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자살 사고나 충동의 반복입니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은 가벼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상태를 호전시켰습니다. 자살 시도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즉각적인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당장 병원을 찾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법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메모장에 기록하는 겁니다. 몇 주간 매일 아침과 저녁의 기분 상태를 짧게나마 써보면 감정이 지속적인지 혹은 특정한 계기로 악화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매일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복을 보이다가 회복되기도 한다면 심각한 병적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해방감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따뜻한 피드백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했다면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걱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앞의 2가지 과정을 통해 이상 신호가 확실히 감지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으로 진단되면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운동요법 등 약을 쓰지 않는 다양한 치료법도 병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개월 안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깊어지고 그 속에서 마음의 병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도움을 받으면 대부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 콘텐츠가 누군가의 첫 번째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